딴 것 좀 없앴으면 좋겠다. 좀 보기 안 좋게. 응. 안녕하세요. 여기는 국민의힘당 앞입니다. 오늘 백서스 김정연 대표가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를 한다고 기자회견을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닮아서 제가 좋아하는 백서스 김정연을 적극 응원합니다. 지금부터 용산구 무소속 출마를 위한 국민의힘 탈당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정현 백서스 정책연구소 소장입니다. 저는 제22대 총선 국민의힘 용산구 지역 예비후보로 등록을 한 김정현입니다. 지난 1월 19일 국민의힘 용산구 예비후보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용산구는 4선 권영세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곳으로 정치 신인이 도전하기 쉽지 않은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4세 미만 정치 신인인 제가 4선 권영세가 있는 용산구로 출마를 결심했던 이유는 새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새로 도입한다던 시스템 공천으로 그동안 사실상 사천 방식인 하향식 공천 시스템을 상향식 공천 시스템으로 바꾸려는 혁신 의지에 진정성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공관위는 당초 당 지도부가 발표했던 계획과는 다르게 경선 없이 현역 의원들에게 무더기 단수 공천을 감행하면서 새로운 인재 발굴, 공정한 경쟁을 통한 쇄신 기회를 스스로 버렸습니다. 사당화 논란이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차별화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버렸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말했던 시스템 공천은 현역 의원에게는 현역 프리미엄을, 청년 정치인에게는 경선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청년 배제 시스템이었습니다. 데일 카네기는 세상의 중요한 업적 중 대부분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끊임없이 도전한 사람들이 이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대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진짜 정치를 하기 위해 중대한 결정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부로 양당 정치에 지친 국민을 위해 40 총선까지 무소속으로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후보들과 끝까지 공정한 경쟁을 하겠습니다. 70년간 정체되어 있는 거대 양당 정치 생태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용산구 주민들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저는 청년 도전자가 사선 의원과 경쟁을 하는 정치 풍토가 수용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기득권과 비기득권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을 할 수 있는 사회가 공의로운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약자에게도 충분한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가 배려심 있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정당이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가치를 시스템 공천에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청년 정치인의 진입 장벽은 높이고 당내 영향력 있는 현역 의원에게는 특혜를 줘 새 정치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외면했습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지난 설 연휴 전 일주일 동안 자동응답 전화 방식으로 예비 후보자의 경쟁력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이러한 조사 결과는 전체 평가 기준 40%를 차지했습니다. 경쟁력 조사는 지역구별로 출마한
후보자와 상대 후보 중 더 나은 사람을 고르도록 설계됐습니다. 예컨대 A 후보와 다른 정당 무소속 후보 중 누구를 선택하겠는가라고 묻는 식입니다. 이를 토대로 강세 지역에서는 상대 후보와 격차가 가장 큰 사람, 열세 지역에서는 상대 후보와 격차가 가장 작은 사람이 경쟁력이 높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런 여론조사 방식으로 기존 국민의힘 예비 후보 A, B, C 중 누가 가장 경쟁력이 있는가라고 묻지 않고 상대 후보와의 비교 우위를 따졌기 때문에 영남이나 서울, 강남 등 국민의힘 강세 지역에선 후보 간 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결국 공관이나 당 지도부의 의사가 최종 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단수 공천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전략 공천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전 현직 의원들의 경우 정치 신인들보다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방식으로 정치 신인들이 해당 지역에서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이번 총선의 국민의힘 캐치프레이즈는 범죄 이력이 많은 당대표와 입법 독재로 비판을 받은 더불어민주당과 차별되는 깨끗한 정치,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포기하는 겸손한 정치였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사실상 당내 영향력이 큰 현역 의원들을 대부분 경선 없이 그대로 공천하는 사실상 하향식 사천으로 일관하며 더불어민주당과 차별화된 공정선거를 포기하며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저는 짧은 기간이지만 용산구 지역 주민들의 민심을 살폈습니다. 소중한 정을 나누고 국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국민의힘 열성 당원들과 일반 국민들의 시각차와 온도차는 컸습니다. 민생은 뒷전이고 국회의석 한 석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 헐뜯고 싸우는 양당을 더 이상은 보기 싫다고 했습니다. 오직 국민만 생각하는 진짜 정치인의 등장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저 같은 정치 신인의 등장을 두 팔을 벌려 환영해 주셨습니다. 나와준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경선에서 꼭 이겨서 정치를 바꿔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용산구의 40년 묵은 문제는 4선 의원이 아니라 100선 의원이 나와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는 국민 중심의 정치가 아닌 정당 중심의 정치 생태계에서는 그 누가 와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탈당과 동시에 무소속 출마 선언을 하면서 우리 위대한 국민들께서 저희 혁신적 도전에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 나라의 정치는 국민의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합니다. 우리 위대한 국민은 위대하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정치가 필요합니다. 우선 용산구부터 정당 중심의 양당 정치를 끝냅시다. 이제는 국민 중심의 국민 정치를 실천합시다. 저는 탈당 절차가 마무리되면 약 21만 용산 주민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대한민국 정치개혁을 용산구에서 시작하자고 설득을 할 것입니다. 국민 중심의 국민의 정치에 동의하시는 국민들께서는 저 김정현의 도전에 동참을 해주십시오. 이상 용산구 무소속 출마를 위한 탈당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민경욱 의원도 여기 이의 신청하러 왔다 갔다고 들었어요. 오전에. 그런데 예. 아마 그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루어진 그 단수 공천은 예. 기준이 없는 단수 공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단수 공천.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이 후보자의 경쟁력을 그 가장 최우선으로
놓고 그 기준으로 공천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경쟁자가 높은 민경욱 후보 같은 경우도 아예 경선에서 배제가 됐고, 그러니까 경선에서 참여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컷오프 돼야 되는 후보, 어떤 도덕성의 문제 내지는 어떤 이력상의 문제 때문에 컷오프가 돼야 되는 사람이 단수 공천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전국에서는 이 무소속 연대가 아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는 결코 이런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한번 지켜보십시오. 받아들이나 안 받아들이나.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국민의힘이 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단수 공천을 일괄적으로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고민하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 또 우리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 특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정말 이기기 위한 공천이었는지, 아니면 그 이면에는 다른 목적이 숨어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면밀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을 공천 주지 않았다,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 측근에게 공천 주지 않았다, 마치 이것을 잘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쇼가 아닌가. 지금 이 대한민국은 이중 패권 안에서, 미국 이중 패권의 그 갈등 안에서 어떻게 보면 그 샌드위치가 된 샌드위치 외교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의 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압도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 지난 미국에서 발생한 부정선거에 대한 그 문제점을 미국 국민들이 먼저 깨닫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선거 개정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런 선거 제도를 바꿀 수 있는 그 미국 하원 신임 의장 마이크 존슨은 미국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미국 대선에서는 부정선거가 발생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은 민심이 트럼프에게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지는 이유입니다. 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트럼프는 한국에 차이나 디커플링을 요구할 겁니다. 차이나 디커플링은 우리 대한민국이 한미 동맹을 위해서, 또 지금 그동안 우리 한민족을 정말 수천 년간 괴롭혀온, 수천 년간 노예 국가로 그렇게 만든 중국에 대한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합당한 자세이기 때문에, 합당한 방향성이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부는 아주 바람직한 그 외교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중국의 입장은 굉장히 난처합니다. 중국은 지금 경제적 위기뿐만이 아니라 이런 외교적인 위기를 동시에 겪고 있기 때문에 특히 한국의 국회가 어떤 정치인들로 구성되는가가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친미 노선을 걷고 있는 윤석열 정부, 그리고 아시다시피 종북 논란이 있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은 어떤 의원들로 구성이 됐는지를 한번 여러분들께서 직접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해할 수 없는 이번 단수 공천의 목적, 그 의미를 여러분들께서 파악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드시 국회에 입성하셔서 정말 창조주의 그 원하는 거를 우리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났어? 여기 온 김에 여기 좀 보고 갈까? 저기 어디요? 저기 내가 아는 저거 있잖아요. 아는 분이에요? 제 선거 때 저기잖아. 벚꽃 종대, 벚꽃 저기 아니야? 와, 어떻게 이렇게 벚꽃님 아니야? 네? 벚꽃님 아니야? 벚꽃님 맞아요. 벚꽃님 오랜만이에요. 여기다가 안녕하세요. 백서스 클랜의 벚꽃님 종. 아침 라이브 중이신 거예요? 예. 저는 알고 하지 마요. 라이브예요? 예. 라이브예요? 끌까요 그럼?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응원차 오셨어요. 우리 백서스 클랜님들이. 예, 여기서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그래요? 맞아. 이현주